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지금 총선이 끝난 후 총선 패배에 대한 설왕설래 혹은 자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단편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총괄적으로 제가 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총선의 실패는 자유우파 혹은 보수주의자들의 비겁함에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피로 지키지 않으면은 지키지지 않습니다.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돈으로라도 자기는 자유를 만끽하고 남의 자유를 억압하고 싶어 하고, 자유주의 자체에서도 자유주의를 억압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상대적인 어떠한 진영에서는 얼마나 그 자유주의를 혹은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한 개인이나 한 세력이 자기들이 혹은 자기 세력들이 자유를 누리려 하면은 남의 자유를 억압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그 개인이 어떤 지금 한국의 현실에서 자유우파, 한국의 보수주의는 엄청나게 비겁합니다. 왜냐? 자기들은 누릴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세력 혹은 진영, 이런 자유에 대해서는 냉담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그 지킬 만한 시민의식이 없으면은 자유주의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자유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는 아주 수준이 낮습니다. 자기의 자유만 지켜지면은 자유주의 혹은 자유진영에 대한 애착이 없습니다. 그게 왜 천박하냐 하면은 그것이 언젠가는 경쟁에 의해서 혹은 투쟁에 의해서 자기의 자유도 억압당한다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총선에 있어서 실패의 원인은 비겁함에도 있는데, 가장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 보면은 윤석열이가 아니더라도 어느 누구가 대통령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에 패배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선에 대한 불복입니다. 반대 진영의 공산 좌파들의 대선에 대한 불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그 대선 불복하고 연관성이 있지만은 이 판을 순조롭게 이끌고 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는 정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도 대통령이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의 그 비겁함이라는 거예요. 이 선거가 끝난 뒤에 공산좌파들이 반드시 대선을 불복한다, 그리고 끊임없는 정쟁을 유발시킬 것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엄정한 공격과 방어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만세 부르고 자기들의 권력으로서 추세도 하고 자유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의 잘못도 있습니다. 물론 끊임없는 정쟁에 대한
수비와 공격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것과도 연관이 있지만은 과거 정부의 범죄자들을 단죄하지를 못한 윤석열의 무능이 있습니다. 국민이 왜 검찰총장을 불러내서 대통령을 뽑았느냐? 이기에 대한 시대 정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만한 겁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들을 단죄를 하는 데 대해서 윤석열이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회피를 한 겁니다. 민주주의는 그 왜 상권 분립이 되어 있으면서 왜 법치를 주장하면서 정치를 합니까? 그 권력을 주고 정치를 할 적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조그만한 운용의 묘를 준 겁니다. 어떤 의미든지 범죄자들을 잡아여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윤석열이의 비겁함에 있습니다. 그 책상 물림으로써 책상 위에서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며 학교 다닐 때 모의 재판 같은 거를 하면서 전두환을 사형 선고를 하는 그런 유치함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된 이후에 해야 될 말은 학창 시절의 아카데미 혹은 교과서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벗어나겠다. 이런 용감한 자유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되는데 그 학창 시절의 아카데미 그것이 자기 전부인 양 우월감을 느끼면서 잘난 척을 한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윤석열이는 검사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만감, 자신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설명을 하거나 설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관저를 옮겼는가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문재인도 집무실을 광화문에다 하겠다 한 것처럼 집무실을 용산에 한 건 좋아요. 그러면은 관저는 왜 청와대를 안 했나 이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천공이라는 그 무식한 놈의 말을 듣고 있다. 그리고 검사적인 습관으로 범죄자가 있으면 범죄자에게 증거가 될 만한 걸 하나 툭 던지 놓고는 그거로 끝이에요. 부르라. 그게 검사잖아요. 검사가 무슨 우리가 뭐 드라마의 수사반장처럼 뭐 취조를 하고 그럽니까? 경찰에 가서도 그래요. 툭 던지 놓고 왜 이게 증거가 부족해? 좀 더 보강해. 이거로 끝이야. 조목조목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 알아서 기야되니까. 범죄자도 그래요. 툭 던지 놓고 범죄자뿐만 아니라 어떤 갈등이 있는 문제에 있어서 검사에 불려가면 검사가 하는 짓이라는 게 그거예요. 뒤로 돌아 앉아 있으면서 얼굴 표정을 안 보이면서 야, 니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해봐라. 뭐 이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렇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해봐라. 주줄주줄 하면 알았다. 가라. 이러면 끝이야.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습관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윤석열이는 철학이 부족해요. 구술을 하고 이래서 그 나름으로 뭐 인생 공부는 했는가 몰라도 악인은
주역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악인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자기들 서울법대 나온 애들, 검사들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뭐 흠이 있으면은 사표 던지고 변호사 해도 되니까 던지고 나오지만, 조금만 쉽게 말하면은 앵꼽다 그럽니까? 조금만 자기한테 불편하면은 그 밑에서 밀려 올라오면은 악인들이 자기를 시기를 하면 사표 던지고 나갑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지금 이번에 안산에서 국회의원 됐던 사람이라든가 수원정에서 국회의원 되었던 양문석이, 김준혁이, 이재명이, 조국 이런 사람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런 악인들은 사회 전체에서 이렇게 밀려날 때 절대 밀려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윤석열이가 지금 악인을 몰아내는 검찰총장의 역할로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조금 사회를 정화를 시킬 기회였는데 그냥 그 자유민주주의와 상관없는 아카데미, 미국이라고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주의가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너무나 윤석열이가 무능함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첫째, 시대정신을 구현하지 못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범죄자들을 잡아여라. 그래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 아무런 실적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없습니다. 그 검사의 습관을 지금도 국민에 대해서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의 정화를 해야 될 결정적인 시기를 놓쳤다. 이번에는 자유우파들이 조금 고생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앞에 4년, 지금 뒤에 4년이면 10년의 세월을 입법 독재로서 공산자파들의 그 진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윤석열이의 비겁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유우파의 비겁은 어떻습니까? 80년대 민주화가 성공된 이후 김영삼을 필두로 과거사 진상위원회 등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조항을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라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국을 상대로 하지만은 전라도가 한 80% 이상의 사건을 접수를 했으니까. 전라도는 국군과 공산군 간의 전투가 한 번도 없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좌와 우익이 서로 민간인들입니다. 민간인들이 싸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민간인이었지만은 국가에 반대하는 공산분자가 있었던 겁니다. 좌익이. 그리고 거기에 대항해서 마을을 지키려고 했던 의용청년단 등이 자유우파의 세력도 있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 총질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서로 학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과거사 진상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 피해자들이 전부 다 민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빨치산은 누굽니까? 빨치산이 그 양민들에게 약탈을 하고 했는 그 빨치산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 순수 민간인들밖에 없다는데 죽은 사람이, 거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의용소방대는, 의용청년단은 정말로 의용이니까 맨손이고, 좌익들은, 빨치산들은 무기를 북한에서
북한군에게 지원을 받아서 무기를, 남부군이라는 이름을 가서 무기를 가졌는데 어떻게 자유우파들이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군인들과 경찰들이 소탕작전을 한 거 아닙니까? 아무 무고한 민간인이라는 그게 거기서 존재를 합니까? 물론 정책의 집행이나 일에는 처음 시작할 때와 다르게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목표와 현실은 다르니까.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거사 진상위원회가 발족이 됐는데 그 과거사에는 경찰이나 의용청년대에게 피해를 입은 자익분자들은 보상을 해주고 그 과거사 진상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좌익에게 피해를 입은 자유우파에 대해서는 진상을 조사하는데 접수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또 접수를 해서 진상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느낍니까? 지금 공산자파를 했던 과거 사람들은 그 과거의 할아버지, 아버지 이런 사람을 팔아서 애국지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안 됐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 4.3이 신원을 해야 된다.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을 달게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기념식을 열어서 거창하게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때 그 실체가 없었다면 전부 다 민간인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군경들이 동원이 되고 그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쳤겠습니까? 소탕작전을 했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러면서 거기서 보상을 받고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식을 하고 지금 공산운동을 한 사람은 애국자가 돼버렸고 그 자유국가를 만들어서 마을의 치안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역적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유우파 국회의원들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비겁한 거 아닙니까? 대세를 따른다는 거. 자유우파가 지킬 거는 지켜야죠. 적어도 이 말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빨치산은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해야 될 겁니까? 빨치산은 누구냐? 4.3을 일으키고 총 들고 뛰어댕긴 사람은 어디에 갔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됩니다. 저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두 사람을 다 인정하자는 주의입니다. 좋다 이거야. 죽은 사람, 일으킨 사람, 이런 사람도 훌륭했다.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훌륭하게 싸웠다. 그러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헌법적으로 틀린 그 사람을 소탕한 자유우파와 경찰들도 잘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 경찰이나 군인에게 피해를 입은 청년 의용대 피해를 입은 자익 빨치산들만 애국자고 그거를 소탕하다가 죽은 자유우파들은 반역자가 돼야 되느냐? 이렇게 돈으로서 그들의 배를 불리고 영웅화해 줌으로써 그들이 쉽게 말하면은 그늘에서 양지로 나왔다 이겁니다. 그 세력이 더구나 국가에서 돈까지 줬어요. 간첩으로 혐의를 받았던 사람들을 과거진상위원회로 보상을 30억 40억씩 받았어요. 그 사람이 자익운동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것이 죽일 일인가? 그렇지만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을 국민들의 동의로서 만들어졌는데 그 헌법을 위배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뭐 좀 과했다 이런 정도는 모르지만 거기에 훈장을 달아줄 필요가 있나요? 그거는 민간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국가에서 나서나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유우파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그것이 지금 1980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약 한 50년의 공산화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공산좌파들은 일개인들이 일어난 사적 피해를 공적 논리로 전환시켜서 같이 싸워줍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우파들은 아무리 공적으로 피해를 입어도 그들은 모른 척합니다. 지나가다가 데모대에게 욕을 한마디 해가지고 공산좌파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도 나서주는 사람이 없고 증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산좌파들은 지나가다가 조그마한 피해가 있어도 경찰들이라든가 기타 여러 사람들이 이 탄압을 하는 공안정국이 됐다고 데모를 하고 봉급을 못 받는 경우에도 노동 탄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적 피해를 공적 논리로 전환시켜 가지고 그 자유우파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고 대통령이라든가 지도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제기를 해요. 자기들이 쓴 글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은 떼거지로 달라들면서 그 문인들을 모욕을 하고 그들의 책을 불지르기도 하고 이럽니다. 화장식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유우파들이 그 당사자인 문인들을 위해서 그 국회의원이나 정치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비겁함을 봄으로써 공산 좌파들은 기고만장해서 날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대중들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보호막 밑으로 숨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속성으로 자유우파를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자유우파들의 그 어떤 논리라든가 비겁함에 의해서 지금 이 사회는 7대3의 공산사회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유우파의 서민들은 아주 핍박을 받고 있어요. 지도자들은 모른 척하지. 왜? 자유우파의 지도자나 상류급들은 자기가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거든요. 그러니 비겁하다 이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지도자로 살고 있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을 지금 사회에 여러 방면에서도 드러나고 있지만은 유튜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자유우파의 유튜브들의 내용이 투쟁력이 없습니다. 투쟁력이 없고 어디 기사들 가져와 가지고 큰일 났다, 이재명 난리 났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냥 큰 제목만 붙여놓고 자기 돈벌이나 하려고 있어.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자기가 점쟁이처럼 예언을 해요. 이번 총선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기 쉽다. 그러고 이제 지금 총선이 끝난 뒤에는 자기 잘난 척을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다 했지 않느냐?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대통령이 국민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하지 않고 있다. 정책이 막무가내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라 정치 지도부가 잘못된 게 아니고 좌파들의 정치 투쟁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은 자기는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잘난 것처럼 해요.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하려는데 공산 좌파들이 그걸 방해하고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무한정 기다려야 됩니까? 의사들, 의료계와 대통령과 정부 간의 갈등이다. 언제, 지금 왜 하나? 그럼 언제 하나 이거야? 2년마다 선거가 있어요. 지금부터 2년 뒤에 지방선거예요. 지금 어정부정 하다가 올 가을부터 투쟁을 하면 바로 선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어요. 한풀이 무슨 말이야, 공천을 따가지고 부산시장에 한번 나가보려고 하다가 공천을 안 주고 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오니까 정말 창피스러운 2%나 0. 몇 프로밖에 못 받으니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 보궐선거에 나가려 하고 내가 자유우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 한풀이한 사람들이 유튜브에 많아요. 때가 됐다는 식으로 이를 악물고 계급품을 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좌익으로 공산좌파로 전향한 사람도 많아요. 전직 의사협회 회장, 무슨 변머식이라는 친구, 정모라는 친구, 이런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자기 한풀이라고 있어요. 이러니 유튜브를 빗대어 볼 때 자유우파가 얼마나 비겁한지 여러분들은 그 느낌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80년대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 속에서 약 50년간 공산화가 진행되어서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이상주의를 속해요.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은 역사를 바탕으로 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자유우파는 역사도 없고 현실에 대한 자각도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모르고 이상주의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산좌파들은 현실화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공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국민들을 잘 위무를 해가지고 우리 세상을 만들자, 이런 잘못된 서로 그걸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지금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엄중하다.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민주화 계급들이 백두혈통화해서 계급화 되었다. 귀족화 되었다. 범죄도 이제는 죄를 지은 것도 감옥도 안 간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북한의 보위부와 같은 검수완박, 검사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한해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의 결과가 지금 조국이고 이재명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구속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검찰의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의 수사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속시킬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맹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미 공산화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유우파의 상층부 혹은 지도부들은 나의 자유를 누리는 데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 느끼지만은 이제는 그 압박이 그들에게 다가갈 거라는 것을 제가 예언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소통하면서 한번 알맞은 시간에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번 총선의 패배는 윤석열의 잘못도 일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공산화가 거의 성립되었다라는데 그 이유가 있다. 패배의 이유는 이 사회가 공산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미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여행을 하면서 공산국가라는 곳을 혹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곳을 여행해 보신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배우듯이 그렇게 그들의 여행이 제한되고 거주 이전이 제한되고 이렇게 배웠지만은 자유주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그들도 다 생업을 하고 장사도 하고 밥 먹고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도 이미 사회주의 국가 혹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것입니다. 저도 지난 23년 여름에 이집트를 여행하고 왔어요. 이집트도 사회주의 국가이고 북한과 수교를 한 나라입니다. 거기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합니다. 제가 왜 우리 사회가 공산화되었다고 주장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집트, 터키, 기타 등등을 여행했던 경험에 비추어 봐서 잘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오늘 강의는 한국 총선의 패배는 한국 사회가 이미 공산사회가 되었다는 것이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그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우파가 정말로 모범적이고 용감하고 자유를 지키려는 투쟁력을 발휘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늘 저의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